안녕하세요.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2020년 9월 모의고사 내지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31번부터 먼저 그럼 볼게요. 31번 펴주시면 자, 화면에 보이실까요? 31번 31번부터는 워낙에 빈칸 유형이고 어렵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31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as 접속사 종속절 처리해 주시고요. 근데 이 종속절이 솔직히 살짝 이 어떤 구간적인 게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데 approach까지 해가지고 이제 종속절을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 종속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approach 동사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이 as절의 주어였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쉽지 않은 문장이긴 했어요. 그럼 보시면 다시 얘기하면 10th anniversary가 주어예요. 진짜 주어. 근데 뭐에 terrorist attack라는 표현이 있는데 테러리스트 공격의 10주년이 되는 10주년 추모일이래요. 그래서 of 근데 그 날짜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적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그 10th anniversary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주년이 되는 날이 approached 동사가 하나예요. 딱 정말 한 단어로 딱 적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0주년이 다가올 때 그 다음 주절에 주어 갈게요. 9/11 related media stories. 그러니까 9.11 테러의 미디어 보도가 미디어 기사가 picked 동사로 쓰여졌죠. 근데 조금 더 큰 그림 먼저 보고 올게요. 저 밑에 가시면 and 보이실 거고 then dropped it off. dropped라는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동사 두 번째 체크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고 in the days 근데 어느 날 동안에 올라갔대요. 피크를 했대요. immediately는 직접적으로 surrounding 그 추모일을 surrounding 뭐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의 뜻이에요. 추모일을 둘러싸고 있다는 건 추모일의 앞뒤로 전후로 바로 전후로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추모일을 앞뒤로 싸고 있는 날 동안에 그 미디어 보도량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picked. 오케이. 자, 그래서 and then 그리고선 drop off 떨어졌단 얘기예요. 부사 처리해주세요. 빠르게. in the weeks 몇 주 동안 thereafter 그 후로 이렇게 처리가 되셨을까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은 그 10주년이 다가올 때쯤에 미디어 보도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 날을 기점으로 전후로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그러고 나서 몇 주 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 감소했다. 이게 첫 문장의 내용이었어요. 구조 파악 되셨을까요? 잘하셨습니다. 2번 문장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장 시작해 볼게요. Surveys conduct. 주어 동사 바로 나왔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뒤에 asked라는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onducted during those times 자체가 survey를 꾸미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과거 분사 형태로 PP 형태가 분사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어진? 수행된 설문조사가 asked가 진짜 동사. 그러면 물어봤다, 요청했다 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뒤에 목적어 있고 투부정사가 바로 보이셨을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뭐 해줄 것을 요청했냐면 골라주세요. 두 개의 특별한 중요한 사건을. 근데 뭐로부터? 지난 70년간.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에 70년간 있었던 사건들 중에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사건 중에 두 개만 골라주세요. 라는 설문조사를 한 거지. 내용 괜찮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2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그러니까 그 추모일이 다가오기 전 2주 전쯤에 before 근데 뭐 하기 전에 media blitz란 단어는 중요한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단어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엄청난 미디어적인 어떤 대선전, 미디어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미디어적으로 막 미친 듯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미디어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쯤인 거죠. 2주 전부터 막 떠들어대지 않잖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about 뭐예요?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 기억해 달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대략 30%, 응답자의 30%가 뭐 했다고? 9.11 테러를 네임됐다는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얘는 언급했다. 그거를 네이밍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을 언급했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9.11 테러를 언급했다.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건 9.11 테러에 대한 어떤 미디어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아닌 그 시기쯤에는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9.11 테러가 우리 70년간 있어서 좀 중요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라고 뽑아줬다는 거지. 됐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장 보시면 but 하지만 연결이 되고 있고요. as 접속사 종속절 처리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anniversary draw closer 이라고 써져 있네요. draw라는 게 그림을 그리다 아니요. draw가 이끌다의 의미가 있고 다가오다의 의미가 있어서 closer 더 가까워지다 가까이 다가올 때쯤 이란 소리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and 그리고 media treatment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보도라는 단어로서 treatment를 치료 뭐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treatment는 보도, 미디어랑 같이 쓰일 때는 특히 보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보도가 intensified라는 표현 자체가 증가하다, 강화되다는 뜻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증가하다. 미디어 보도가 증가할 때 하면서 란 뜻이죠. 그래서 as절을 여기까지 연결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됐어요. 잘하셨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survey respondent 뭐가? survey 응답자, 설문지 응답자가 start identifying 뭐 하기 시작했다? identify라는 건 확인하다, 뭔가 알아채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9.11 테러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9.11 테러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여기서 identify가 쓰였어요. 그래서 9.11 테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9.11 테러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in increasing number 굉장히 커져가는 숫자, 더 많은 숫자로 안에서란 표현은 더 많은 응답자가 9.11 테러를 선택했다는 얘기. 근데 그 선택자의 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high of 65% 뭐예요? 65%까지. 그러니까 그 미디어 선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30%밖에 안 된 사람들이 9.11 테러의 중요성을 생각했는데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데 지금은 65%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매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5번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화면상에 보이실까요? 2 weeks later, though 먼저 하고 왔어야 됐네. 하지만 혼자서 though가 쓸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though, 뭐라고? 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2주 뒤에는 after reports had decreased. 뭐예요? 이것도 보도의 뜻이에요. 아까 보도 하나 뭐 했었지? treatment. 잘하셨어요. reported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to earlier level이라는 건 뭐예요? 초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초기 수준이라는 건 보도가 거의 되지 않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지. 근데 once again 다시 한번 오직 몇 퍼센트 참가자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아까는 respondent라는 표현을 썼고요. 참가자의 오직 몇 퍼센트? 30%가 place라는 동사, place, 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장소도 아니고 여기서 심지어 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place라는 동사는 우리 뭐냐면 얘가 놓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의 place는 아까 우리가 identify, 약간 의미가 어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는 choose의 의미, 뭐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럼 뭘 선택했다? 911, 9/11 뭐예요? 9.11 테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다시 몇 퍼센트로 떨어진 거예요? 30%로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mong their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70 years. 이건 똑같은 말이고, 그지? 지난 70년간 중요했던 사건 중에서 9.11 테러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 몇 프로? 30%. 다시 그 수치가
earlier level까지 떨어졌다는 얘기. 내용 파악 되셨을까요? 잘하셨어요. 6번 문장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 clearly, 자 아주 명백하게 부사 처리해 주시고요. 뭐가 news coverage라는 단어 보이세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라는 표현으로 아까 처음에 나온 거 보도 기억나세요? 미디어 보도, 치료라는 뜻으로 당신들은 알고 계신 treatment,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거 보도 기억나요? reportage,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coverage. 뭔가를 덮다의 뜻이 더 강하게 cover? 뭔가를 덮나? 이런 표현으로 쓰일 거라 생각이 드시는 텐데 coverage는 보도예요. 그러면 뉴스 보도의 양이 can make a big difference. 뭘 만들었다고?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었냐면 전면구 자 일단 좀 처리해 줄게요. perceived significance. 뭐예요? 인식된 중요성이에요. of an issue. 그 문제에 대한 인식된 중요성? 이게 무슨 말이지? 인식하는데 그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미디어 보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문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조금 더 많이 인식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among observers, 누구 사이에서? 그 관찰자라는 건 그걸,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미디어를 보고 있는 사람들, as, 모함에 따라 they are exposed.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가 나오네요. 어떻게 되어짐에 따라, 노출되어짐에 따라 to the coverage. 뭐예요? 그 보도에 노출되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 더 그거를 인식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그 미디어 보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시점, 9.11 테러가 있는 시점에서 그 추모일 9.12, 9월 11일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짜를 기점으로 미디어 보도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미디어 보도량이 줄어들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이 9.12 테러가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미디어 보도량이 늘어났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9.12 테러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미디어 보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나서는 사람들조차도 9.12 테러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 이해되셨을까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신 거 같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31번은 인식된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다? 미디어의 보도,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그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인식에 중요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를 이 글은 하고 싶은 거예요. 31번 마무리가 되셨을까요? 잘하셨습니다. 3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re is the unpleasant truth. We are all biased. 이렇게 짧은 문장이 적혀 있는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here is, there is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석해 주시는 거라 unpleasant truth를 주어로 봐주시면 돼요.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해석되셨나요? 그럼 불편한 진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이 좀 있나 봐.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뭐 하고 있다, 뭐 되어졌다? biased 무슨 뜻이죠? 편견이 있는, 편향된의 뜻이에요. 단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prejudiced라는 표현하고 같이 쓰인다는 걸 동의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주 번갈아 가면서 쓰이니까 같이 좀 알아둘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 문장 가시면 모든 인간은 human being과 human은 같은 거예요. being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얘는 크게 human being과 human을 다르게 쓰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모든 인간은 is affected. 어떻게 되어진다? 영향을 받는다. 근데 뭐에 의해서? unconscious bias, 오케이? biases. 복수 형태로 썼고 bias라는 건 원래 편견이라는 명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편견? 무슨 편향?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편견을 갖고 편향을 갖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다 받고 있다고.
내가 의식을 하고선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that 어떤 무의식적인 편향인지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lead라는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lead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를 투부정사하도록 이끌어요 라는 표현이 딱 보이실 거예요. 체크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근데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어. 뭘 만들도록 이끄냐면 incorrect assumptions. 뭐예요?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assumption은 가정, 추측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정확한 추측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지. 편향은 잘못된 추측을 이끌 수 있어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어요.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쵸. 알지도 못하는 뭔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할 수 있고 추측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 무의식적인 편향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내용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편향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편향되어 있고 모두 다 무의식적인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까지가 이제 도입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3번 문장은 문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 everyone 이라고 끝나요. everyone, 모두가 그래 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everyone is affected.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to a certain extent 뭐예요? 어느 정도. 근데 모두가 그런데 어느 정도라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시작할 거예요. bias, 뭐가? 편견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좋은 말을 하는 느낌이 들어. 뭐라고?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그럼 필요하단 얘기야? 안 필요하단 얘기야? 필요하단 얘기를 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짓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편견이라는 건 솔직히 듣기만 해도 별로 좋은 단어는 같지 않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편견이 뭐하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다라고 이 화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부터 얘기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 문장부터 볼게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럼 if절, 종속절 처리해 드릴게요. If you are early human이라는 건 초기 인간이에요. 초기 인간이라는 건 우리 네안데르타인, 호모, 몰라. 지식이 짧아.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 호모 에렉투스가 여기 나오네. 그래서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 같은 초기의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격으로 명사 설명해요. 근데 walking around the jungles 뭐예요? 심지어 정글 숲을 지나다니는, 걸어 다니는 하면서 현재 분사로서 뒤에서 early human, 호모 에렉투스 어차피 동격이기 때문에 누굴 꾸민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정글을 돌아다니는 초기 인간이라면 조건절 끝. 그럼 주절 갈게요. 너는 볼지도 몰라. 보다라는 동사 바로 무슨 동사? 지각동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들이 뭐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다가와요. 정글숲을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야생동물 만나겠지, 그지? 그러면 동물들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 이어갈게요. You have to make. 너는 만들어야만 해요. 뭘 만들어야 되는데? 빠른, 느린 거 안 돼요. 빠른 가정, 빠른 추정, 빠른 추측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about,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전치사예요. 천천히 갑시다. about 전치사예요. 근데 그 뒤에다 뭐 썼어요? whether. whether이라는 거 뭐였어요? 접속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명사절 접속사였어요. 기억하시죠?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확실치 않은 거에 대해서 that 대신에, 그지? that 말고 문장을 이끄는 대가리로 쓰인다고 했어. 그럼 whether 그 동물이 is safe or not, 그죠? 그 동물이 나한테 안전한 동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해. 어떤 동물이 다가와, 쟤 나한테 위협적일까? 아닐까? 라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야. 괜찮죠? 그럼 based on, 원래 based on 자체가 같이 세트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다 그냥 하나 딱 부사가 껴들어갔어. solely, 얘는 only의 뜻이에요. 단지 뭐뭐에 기초하여 라는 표현을 쓰인 거예요. 그럼 뭐에 기초하여? 그렇지. its appearance. 뭐에 기초하여? 외모는 솔직히 사람이나 동물도 외모라고 쓰긴 쓰지만 외관, 외모 같이 하자 그랬지. 외형도 괜찮댔지?
하는 앞에 모의고사에서 appearance가 외관으로 쓰일 때가 있어서 사물은 외모란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뭐에 의해서 외양, 외모, 그 모습에 그냥 모습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 모습의 단지 기초에서 그 동물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럼 You make split second decisions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너는 만들어야 된대. split second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split라는 건 쪼개다의 뜻이 있잖아. 근데 second라는 건 두 번째가 아니라 초의 뜻이 있잖아. 1초. 초를 쪼개.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소리지. 그래서 순간적인 결정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는 fast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quick예요, quick. 그래서 split second decision을 만들어야 된대요. About threats. 뭐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빠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To escape. 뭐 하기 위한 시간? 도망쳐야지. 도망칠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빠른 결정을 내려야 그만큼 도망칠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니야. 괜찮으실까요? If necessary. 같이 그냥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그냥 해석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도망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얘가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안 위협이 되는지. 괜찮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넘어가시면 This could be one root. 뭐가 될 거예요? root라는 건 뿌리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간, 어떤 것의 토대가 될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근간, of our tendency. 뭐의 근간, 뭐의 토대가 돼요? 우리의 경향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는 경향이냐면 투부정사로 한번 경향을 설명해 볼게요. tendency는 tend랑도 비슷하게 투부정사, 뭐뭐 할 경향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대부분 따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categorize and label,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범주화하고 분류한다는 소리예요. 뭔가 그룹을 나눈다는 소리야.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럼 뭐를? 다른 이들을. others라는 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clothes. 뭐예요? 그들의 외양, 그들의 모습, looks예요. 명사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clothes 뭐예요? 옷, 옷차림. 이게 다 뭘 뜻하는 거야? appearance,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말고 내가 눈으로 바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것들. looks나 clothes, 오케이? 이런 것들의 appearance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외적인 거에 근간하여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뭐한다? 범주화한다. 그룹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주화하는 경향의 근간이 될 수 있대요. 우리 초기인간들, 우리는 지금 동물을 보고 피할, 도망칠 그럴 상황은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조상들은 동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됐어. 근데 뭘 보고? 그냥 외모를 보고. 얘가 솔직히 엄청 순하게 생겼어도 되게 위험한 동물일 수 있잖아. 하지만 그런 거는 몰라. 그냥 외적인 걸 보고 위험하겠다? 안 위험하겠다를 판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건 뭐일 수 있어요? 편향일 수 있어요.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 편향이 우리한테 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생존 기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이제 조상에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범주화하고 그룹핑하는, 분류하는 그것의 근간이 이런 조상들의 어떤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향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32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자, 3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33번 진행해봐도 될까요? 33번 가볼게요. 자, 33번도 이지하다. 너무 쉽다. 동승자의 협응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승자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한번 해볼게요. In Dutch bicycle culture 이라는 거는 네덜란드예요. Dutch라는 건. 그러면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에서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It is common to, it to 바로 보이네요. 가주어, 진주어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하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투부정사 하는 게 뭔데? 뭐가 가장 흔한데? 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have a passenger. 뭘 가지는 것이 흔하다? 그렇지. 동승자. 동승자. on the back seat. 어디에? 뒷좌석에. 우리가 자전거를 대부분 둘이서 같이 타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같이 타는 문화가 조금 일반적인가 봐요. 그래서 동승자를 뒷좌석에다가 태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일이야. So as to 두 번째 문장 가보시면 so as to 뭐 대신 쓰인 거다. 뭐랑 똑같은 말이다. in order to 바로 나오고 있어야 돼. 나왔어 이미? 괜찮아? 했어? 그래서 in order to follow 뭐 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그럼 뭐를 rider's movement라는 건 뭐예요? 운전자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person on the back seat 이건 뭐였어요? passenger였죠 아까. 동승자였잖아. 그지? 그럼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need to hold and tightly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딱 붙들어야지. 허를 딱 잡든 뭘 붙들든 딱 붙잡아야 되지. 그래서 딱 완전히 꽉 잡을 필요가 있다. hold on tightly 꽉. 오케이? 아주 잘하셨어요. 3번 문장 가볼게요. 그러면 bicycle turn, 자전거는 turn해요. turn한다는 거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다의 뜻이 되죠. turn, 돌다의 뜻이니까. 근데 not just 보였어요? 조금 뒤에 가셔서 but also를 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Not just but also. Not only랑 다른 게 아니에요. Not only는 딱 나오자마자 but also가 딱 입에서 그냥 주술처럼 나오지. 근데 not only 말고 not just가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only랑 just는 바뀌어서 쓰일 수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not just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잖아. 뒤에 by ing 똑같은 구조 보이셨어요?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by steering 뭐 함으로써 조종하다의 뜻이에요. 조종하다. 그래서 조종하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지? 그럼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럼 by leaning 이라는 건 뭐예요? 약간 몸이 기울죠. 기울게 되면 살짝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죠. 그래서 조종할 뿐만 아니라 기울임으로써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So, 그래서 passenger, 뭐예요? 동승객은 뒷좌석에 앉은 동승객인 거죠? need to lean, 뭐 할 필요가 있대요? 목적어 처리해 주시고요. 뭐 할 필요가 있대? lean, 기억해 주세요. 기울이다. 기울이다. 그럼 기울일 필요가 있대요. The same way. 어떤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As the rider. 누구라? 그렇지. 아니, 앞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나 혼자 왼쪽으로 기울어? 아니잖아 그건.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운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4번 문장 가보시면 passenger who라고 시작하네요. 관계대명사 빨리 처리해 줄게요. 그럼 어떤 동승객이에요? It keep sitting up straight. 자, keep ing 써봅시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유지하다의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sit up straight라는 건 계속 꼿꼿이 똑바로 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서 있다래. 똑바로 앉아 있다고. straight 꼿꼿이 앉아 있는 동승객은 would literally라는 표현 자체 그냥 말 그대로의 뜻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be paid. 뭐가 될 거예요? 골칫거리. 원래 pain은 고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의 입장, 그 조종사 입장에서 골칫거리,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건 골칫거리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됐어요. in the behind, 어디에 있는? 뒤에 있는, 뒷좌석에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조종사에게는. 오케이? 나는 기울이고 있는데 혼자서 꼿꼿이 앉아있어? 그러면 조종사에게는 얘는 굉장히 뭐가 돼요?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on motorcycle. 자, 자전거 얘기하다가 이제 오토바이까지 가는 거예요. This is even more critical. critical 무슨 뜻을 알고 계세요? 중요한의 뜻이에요. 비판적인 뜻 있어요. 하지만 critical은 중요한, important, essential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중요해. 훨씬 더 중요해져요. 자전거에서도 솔직히 동승자가 같이 방향을 바꿔주고 이게 몸을 기울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모터사이클 뭐예요? 오토바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실게요. higher speed 뭐예요? 훨씬 더 자전거보다는 뭐가 높죠? 속도가 높죠. 그럼 높은 속도는 requires 뭐예요? 요구해요. 더 많은 뭘 요구하죠? 그렇지, 기울임과
on turns 어디에 있어서 기울임을 요구하는데 on turns 뭐에 있어서 그렇지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 속도를 이겨내면서까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as, and, 그리고 lack of coordination, 뭐의 부족이, lack이라는 건 부족이라는 명사 형태가 있어요. coordination 기억해 주세요. 협응이에요. 오케이? collaboration 비슷한 단어긴 한데 coordination은 협응. 같이 하는 거, 협응을 의미하고요. can be disastrous. 뭐 할 수 있다고? 그럼 협응의 부족은 뭐가 될 수 있다? disastrous. 재앙이 될 수 있다. 재앙적인의 뜻이에요. 재난의 처참한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에서는 뭐 뒷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어도 그나마 앞사람의 힘으로 어찌어찌 방향을 틀어가는데 오토바이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내용 확인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확인할게요. The passengers, 누가? 그럼 동승객은 그럼 뭐가 된다? 그렇지,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파트너이다. In the ride는 주행 중에. 오케이? 주행 시 동등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pected to 얘는 갑자기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온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다? 분사구문이에요. being이 생략된 상태로 expected 기대가 되어진다고요. 그럼 누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였을까요? 동승자. 앞에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이 됐겠죠? 쓰고 있어요. 저 지금 to meter. 근데 뭐 하도록 기대되어졌어요? meter이라는 건 거울이 아니겠죠? 동사예요. 뭐 하다고?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따라하다 이 뜻이에요. 거울은 따라하고 있잖아요. 내 동작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앞에 거울도 움직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meter이라는 표현이 follow의 의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라해요. The rider's every move. 뭐예요? 그 운전자의 모든 동작을. 괜찮으실까요? 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는 사람은 조종사와 정말 큰, 정말 리얼 파트너가 돼야 된다. 왜? 앞에 조종사가 옮기는 방향대로, 기울이는 방향대로 같이 기울여줘야 그래서 제대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전거와 오토바이 두 개를 예시를 들고 있고요. 확인이 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뒷좌석의 동승자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33번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단어 잘 챙겨 놓으시고 짧게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어적인 거 잘 챙겨 두시고 문장의 어떤 순서들 잘 챙겨 주시고 33번 마무리해 볼게요. 3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34번은 조금 누가 봐도 좀 이게 문제의 밀도가 좀 높아 보여요. 그죠? 되게 뭔가 많아. 단어도 많고 문장 길이도 좀 33번에 비교하면 좀 길고 그지?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시지만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생아가 뭔가 굉장히 움직임, 약간의 흔들림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재울 때 이렇게 흔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을 뭔가 움직임을 선호할 것 같대요. 근데 얘는 움직임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움직임을 선호한 이유가 대부분 음식 때문일 거다. 젖을 먹인다고 하죠. 그래서 젖을 먹이는 것 때문에 이 움직임을 선호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 글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인지 한번 가볼게요. 34번이 항상 제일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물론 내용상의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2번, 34번은. 하지만 조금 뭔가 문법적인 구조도 많고 단어도 양이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래요. 34번 시작해도 될까요? 자, 볼게요. We are often told. 자, BPP 형태 듣다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보이실까요? 대절이야. 왜 이랬지? tell은 IODO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다의 뜻. 근데 그에게 그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주체로 빠져서 수동태가 쓰여졌으면 뒤에 뭐가 남는다? 직접 목적어 대절이 남는다. 포인트 생각했죠? 그럼 대절 시작할게요. 뭘 우린 자주 듣냐면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 또는 유아 조금 태어난 지 좀 지난 시기적인 다 그냥 애기라고 생각하자.
are comforted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comforted라는 거는 뭐다? 편안함을 느껴지게 되다. BPP 형태로 쓰였고요. by rocking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흔들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흔들림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우린 자주 들어요. Because 종속절이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Because this motion, rocking을 motion이라고 했죠. 이 움직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움직임은 is similar to, 저는 이걸 전체가 그냥 동사로 볼게요. 뭐뭐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와 비슷해요? what절을 to 전치사 뒤에다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예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 in the womb라는 표현 보이세요? womb 처음 보셨을 수 있어요. 얘가 자궁이에요. 엄마의 뱃속을 얘기해요. 자궁인데요. 그러면 그들이 자궁 속에서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대요. 그러면 그들이 자궁 속에 있었던 자궁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걸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근데 and 대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저 앞에서 우리 told하고 대절 시작했죠? 그 대절하고 두 개를 and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확인되셨을까요? 그러면 that, they must take 그래서 뭘 들어봤을 거라고? They must take 그들은 comfort 편안함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편안함을 느낀다는 표현을 take comfort라고 써놨어요. In this familiar feeling 이 친숙한 기분 속에서 이 친숙한 느낌에서 그래서 편안함을 느낌에 틀림없다. 대절 두 가지. 그래서 뭐예요? 자궁 속에 뱃속에 있었을 때 느꼈던 느낌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러면 이 편안한, 이 친숙한 느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거야. 첫 번째 문장 길긴 했어도 문장 마무리가 되셨을까요? 잘하셨어요. 그럼 2번 문장 가볼게요. 자, this may be true.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일 수 있대요. 자주 듣던 말이니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however.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however. 엮어볼게요. To date라는 건 현재까지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자, there are 뭐뭐가 있다 없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으니까 convincing data가 진짜 주어가 될 거예요. 근데 convincing data 어떤 데이터? 그렇지. 설득력 있는 데이터. convincing 해석 잘해주시고요. 그럼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있어 없어? no가 있어요. 없어요. that. 근데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시작할게요. 엮어줄게요. 그럼 뭐 하는 데이터인지 설명해 볼게요. demonstrate라는 표현 괜찮으실까요? 입증하다의 동사예요. 그럼 뭘 입증하는 데이터가 없어? significant relationship. significant 무슨 뜻이었지? 중요한, 상당한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상당한 관계성을 뭐하는?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대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거를 뒷받침하는 진짜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사이의 관계성은? 그럼 between 썼으니까 and 저 뒤에 가서 찾았어? 잘하셨어요. 그럼 A, B의 관계성 시작해 볼게요.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이래요. 그럼 뭐의 시간의 양? 엄마의 움직임.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이 있잖아요. 그것과 뭐의 관계? 아이의. During pregnancy까지 갈게요. 일단 임신 중에요. 엄마의 움직임. 엄마가 임신 중에 움직여요. 근데 그것과 newborn's response 뭐예요? 그녀의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반응이에요. to locking 뭐예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 신생아의 반응 사이에서의 어떤 상당한 관계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자궁 속에서의 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움직임과 아이가 그 움직임에 있어서 반응한다는 거, 그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데이터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이론 같아 보였는데 솔직히 그거를 입증한 이론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괜찮으셨을까요? 자, 3번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장 보시면 벌써 복잡해 보여. 문장 주어에 막 just, as, likely 난리도 아니야. 난리가 났어, 그지? 한번 해볼게. just as likely는 같이 그냥
세트로 알아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just as가 마치 꼭 뭐뭐처럼의 뜻이 있는데 likely가 주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likely 뭐였다? 형용사다. 뭐뭐 할 것 같은 애 뜻이다. 부사는 아니다. likely 알지? 그래서 likely 뭐뭐 할 것 같은 애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 안에서 혼자 쓰여 못 쓰여? 못 쓰여. 그럼 바로 당신들은 뭘 기억해 줘야 돼? 도치. 형용사 likely가 강조가 되면서 is the idea. the idea가 자체가 주어로 쓰였고 그래서 동사로 is likely. 오케이? 그럼 그 개념, 어떤 생각이 있을 법하다, 그럴듯하다 라는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럴듯해? idea that. 대절 썼어요? 동격 대시예요. 처리해 두세요. 어떤 생각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idea. 어떤 아이디어? newborns. 뭐가? 신생아들이 come to associate. 내가 come to 오다 해석하고 있지 말라 그랬어.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associate 동사로 기억해 주세요. 연관 짓다의 뜻이었어요. 뒤에 전치사 뭐 나와요? with. 그럼 A with B. 그럼 A와 B를 연관 짓는. 그럼 뭘 연관 지어볼까? 내용 확인할게요. gentle rocking. 뭐예요? 아주 편안한, 부드러운 흔들림이죠? 흔들림과 뭐를? being fed. 뭐 하는 거예요? feed의 PP 형태잖아요. fed. 그럼 feed는 먹이를 주다니까 먹이를 받아 먹다의 뜻이 되겠죠? 그럼 being fed는 뭐 여기서는 해석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젖을 먹다. 신생아는 젖을 먹는 거니까 엄마의. 그래서 젖을 먹는 것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연관시키게 된다는 아이디어가 그럴싸하다. 가능성이 있다. just as는 부사니까 해석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idea is likely 의 뜻으로 쓰였다. just as likely 세트로 봐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그럴 법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아이들이 자기가 먹이를 먹는 것과 그 움직임을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봐보시면 parents understand. 어른들은 이해해요. 주어 동사 마무리 되셨나요? 대절 이하를 이해할 거예요. 뭐라고? rocking. 뭐가? 그 흔들림이 quiet라는 건 조용히 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달래는 거예요. 달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럼 누굴 달래요? 아이를 달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흔들어야 아이가 뭔가 진정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달래고요. 그죠? 그래서 and they very often provide. 그러면 자주 종종 제공을 하겠죠. 뭘 제공해? 목적어 진행할게. gentle, repetitive movement. movement에 형용사 2개 달려 있어요. 부드럽고 어떤 움직임? 반복적인 움직임. during feeding. 뭐 하는 동안에? 먹이를 주는 동안에. 그래서 먹이를 주는 동안에 아주 부드럽고 아주 반복적인 움직임을 자꾸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먹이를 주는 동안에 자꾸 움직임을 제공해요. 이 움직임을 제공한 이유가 뭐였다고?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그 아이를 달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보시면요. since because의 의미로 쓰였어요. 뭐뭐 후에 아니에요. since 종속절 처리해 주실게요. 뭐가? appearance of food. 뭐예요? 음식의 appearance 뭐예요? 출현이에요. 음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음식이 나타남. 그러니까 음식의 등장이죠. is a primary reinforcer. 자,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는 느낌이에요. primary reinforcer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차 강화물이라는 거예요. 1차 강화물이라는 건 1차적으로 그거를 조금 더 세게 하고 뭔가를 좋아하던 거면 더 좋아하게 만드는 강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newborns may acquire 뭐 할지 모른다. acquire 무슨 뜻이었지? require 아니라고 했다. acquire 뭐하다? 습득하다, 알게 되다, 인지하게 된다는 거지. fondness for motion. fondness 기억해 주셔야 되는 단어예요. fondness 무슨 뜻이에요? 좋아함이에요. 좋아함.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마음. 그래서 for motion, 뭐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좋아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냥 움직임을 해. 그러면 좋아할 수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 엄마가 이렇게 나를 흔들어 준다 라고 생각하고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움직임을 하는 동시에 엄마가 뭘 주냐면 대부분 먹이를 줘요. 젖병을 물고 흔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
움직임을 좋아하게 되겠지. 먹이라는 건 싫어하는 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움직임을 주는 동시에 먹이를 준다? 그러면 먹이의 등장이 딱 뭐다? 움직임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럼 그 움직임에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싫다고 생각한 아이는 거의 없겠죠. 내용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been conditioned. 자, have been pp를 썼어요. 현재 완료 수동 확인해 주시고요. condition이란 단어는 줬거나 하다의 뜻이어서 줬거나 되다란 뜻으로 여기서 쓰였고요. through 뭘 통해서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associative learning이란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얘는 연관 학습이에요. 연관 학습이라는 건 뭔가 뭐와 어떤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학습에 의해서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A와 B는 연결이 될 거야. 인과관계를 띠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뭔가 얘네 두 개의 개념이 붙어요. 근데 그게 학습에 의해서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학습에 의해서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연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과 음식이요. 오케이? 그러면 움직임과 음식이 붙어버리면 음식이 등장하자마자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요.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음식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연관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좋아하게 된 것이 아이들이 움직임을 좋아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다? 음식 때문일 수 있다. 조금 내용이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여기 이 34번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신생아가 움직임을 좋아하게 된 거? 뭐 때문이야? 음식의 등장, 음식 때문이야. 왜? 엄마들이 젖을 줄 때, 먹이를 줄 때, 우유를 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흔들었기 때문에. 움직임을 준 거지. 그래서 움직임을 주다 보니까 그 먹이 자체가 음식물 자체가 1차 강화물로서 그 움직임을 좋아하게 되는 강화물로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도입부에서는 아이들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게 뭐 때문이었다라고 일단은 도입부를 한번 깔아봤어. 엄마의 뱃속에서의 환경과 비슷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걸 거야 라는 걸 우리는 뭔가 의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신생아는 왜 움직임을 좋아할까? 선호할까? 어떤 락킹, 편안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호한 이유가 뭘까? 라고 봤더니 엄마들이 자주 먹이를 주면서 신생아를 흔들었어요. 그걸 달랠 수 있다고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지하게 된 거죠. 연관 학습이 일어난 거죠. 움직임이 있으면서 먹이가 온다. 그럼 움직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먹이가 오는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34번은 신생아의 움직임에 대한 선호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어렵지 않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34번까지 한번 마무리 해봤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문법들 잘 잡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내용상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꼭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가장 어려운 부분 31번부터 34번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번호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했어요. 빠이.